어떤 음식이든 쉽게 먹을 수 있는 세상. 값을 낼 돈이 있어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뭘까요? 딱 하나 꼽아보자면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일 겁니다. 여기 그 맛을 내는 식당이 있다는데요. 맛이 끝내줘요. 아니 옛날에 친정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그렇게 맛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칼국수. 막 묻혀낸 겉절이는 추억의 음식입니다. 어떤 이들이 옛맛을 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부도에서 삼색 칼국수를 운영하고 있는 양인배, 양기종, 김수현 며느리 그리고 마누라 원명춘입니다. 20년 넘게 따뜻한 칼국수를 만들고 있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동틀 무렵에 찾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강아지도 아직 졸린 것 같죠? 이른 시간부터 누군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로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는 임배 씨 부부. 아이고 올해는 야 이거 늦게 심어서도 잘 됐어. 어? 제법 좋네요. 아유 가뭄 때문에 씨가 안 나갖고 걱정했는데 어메 그래도 아유 와 볼만하네 야. 아이고. 이 집의 장사 준비는 주방이 아닌 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다른 가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데요. 웬만한 건 다 농사져서 하니까 뭐 우리가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일찍 준비를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드는 일상. 사서 쓰면 훨씬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 텐데 부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답니다.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만큼 신선한 것도 없다죠. 여보 당신이 무 들고 가. 알았어. 내가 쪽파 들고 갈게요. 알았어 무거우니까 내가 들고 갈게. 언제나 굳은 일을 도맡아주는 짝꿍. 무겁게 한 짐 가득 들고 또 어디를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식당이 아닌 배추밭. 식당에 쓰이는 대부분의 식재료는 다 농사 짓고 있답니다. 작은 밭이지만 작업 반장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좋다. 차례대로 다 뽑으라고 그랬더니 중간중간 뽑아놨냐? 이거 뭐야 뭐. 처음에 좋은 거 골라서 쓰다가 그랬지요. 에이. 무슨 말에 네 아니요 요것만 대답해야 돼요. 두 번 대답했단 우리 집안이 다 시끄러워요. 거의 이등병 되셨는데요? 저요? 이제 한 45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네. 하루 종일 붙어서 일하다 보니 늘 아웅다웅. 다투는 것처럼 보여도 늘 서로를 걱정하고 위해준다고 하는데요.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부부. 한 명이라도 아픈 날엔 식당 운영이 안 된답니다. 식당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26년째 이제 접어들어요. 펜팔로 만나 부부의 연을 이어온 지 45년째. 과수원집 막내 아들이 남편을 따라 함께 농사를 시작했다는데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다가 이곳 대부도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한 덕에 얻게 된 칼국수 식당. 아들과 며느리까지 와서 도와야 할 정도로 바빠졌다고 하는데요. 색깔 이쁘지? 그치? 우리 며느리의 큰 며느리. 네. 딸 같은 며느리. 안녕하세요. 네. 묵뚝뚝한 아들만 있던 집에 예쁜 며느리가 왔으니 이보다 반가운 일이 없답니다. 요새는 이런 며느리도 없대요. 요새는 이런 머리 진짜 없어요. 이쁘기도 하고 무척 이쁘게 생겼죠? 예, 예. 싹싹해요 엄청. 예.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일단 음식도 너무 잘하시고 통도 크시고, 예, 대장부세요. 네. 일하는 아내와 며느리를 위해 주방을 찾은 임배 씨. 아버님 뭐예요? 예 블랙베리라고 몸에 상당히 좋은 거예요. 먹어봐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던가요? 고생한다고 손수 차를 타왔습니다.
자, 한 잔씩 드셔보세요. 네. 자, 먹어 들어. 네네. 근데요 우리 입에 이거 막은 것도 열어줘야지 먹어요. 예. 밑으로 내려요. 밑으로 내려요. 이게 뭐예요? 정말 맛있게 드세요. 장난꾸러기 임배 씨 덕에 주방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하다고요. 안녕하세요. 서둘러 나온 한 남자, 바로 영춘 씨와 임배 씨의 첫째 아들 기종 씨입니다. 이거 다예요? 매일 아침마다 살아있는 수산물을 받아서 쓴다고 하는데요. 손질되어 있는 건 일절 사는 법이 없다죠. 바지락하고 백상합하고 전복, 가리비, 산낙지. 생물을 쓰기 위해서 식당에 수조까지 들였습니다. 꿈틀꿈틀 아주 신선해 보이죠? 쉽게 하려면 냉동된 재료를 사도 되지만 한 끗 차이가 맛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게 칼국수 식당의 음식 철학. 저희 이쪽이 사회잖아요. 그럼 여기 제가 새벽마다 시장 가가지고 물건 떼오는 거거든요. 이제 심지어 해감의 손질까지 직접 한다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손품이 들어가는 재료 준비. 수고스럽긴 해도 음식 맛을 위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온 정성을 쏟다 보니 결국 건강이 망가진 영춘 씨. 영춘 씨 큰아들이 와서 일을 돕고 있다는데요. 부모님을 위해 원래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 시간까지 바꾼 아들. 새벽부터 밤까지 휴일 없는 강행군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칼국수 면발도 직접 족타 반죽을 해서 볶고 있다는데요. 수고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옛 어른들의 지혜를 그대로 물려받은 방식입니다. 적당한 척하면 좀 흥이 나실 것 같은데요. 속으로 노래 부르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면 기본으로 해. 나는 처음에 그 전에 이거 춤추는 연습하면서 했어. 박자를 맞춰봐. 스텝 밟으면서. 그럼. 우리가 씻고서 앉아서 먹으면요 술도요. 지금요. 다 어른이겠지. 안 힘들어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많이. 그래도 손보단 낫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밟으면 스트레스도 다 날아갈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얼굴 생각하면서 맨날 밟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니? 아들들 생각하면서 밟았나? 아유 사랑하는 아들들 눈에 어떻게 다 그걸 또 박냐. 아유 알았어요. 그럼 그건 아니지. 그랑 많은 소리 지고. 그럼 그래도 화났을 때 내 마음을 보고 박는 거지. 족타하고 나온 반죽은 찰기를 만들기 위해 냉장고에서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반죽의 색깔이 알록달록한데요. 제철 농산물로 면발에 색을 입히는 칼국수집 가족.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죠. 형형색색 다른 면발의 색깔에 손님들도 재미있어 한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주인 부부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 이름을 가진 구찌뽕나무라는 겁니다. 보다 깊은 육수 맛을 내기 위해 약재로 쓰이는 나무까지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꾸지뽕나무와 엄나무, 헛개나무가 육수의 주 재료. 매일 아침마다 새로 면발을 뽑습니다. 나이 들어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는 부부. 특히 영춘 씨는 올해 목 디스크가 심해져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다 이제 삼색면이 다 완성된 거예요. 이제 끓이면 돼요. 청춘을 바친 삶의 터전이자 보금자리. 어려울 때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찾아준 손님들을 언제나 극진히 대접하고 싶습니다. 관광지 마냥 식당 앞은 손님들로 북새통. 오늘은 단체 손님들이 오는 날입니다. 북적거리는 소리에 영춘 씨와 기종 씨의 마음도 바빠지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 처음 오시는 거예요? 네, 처음인데
칼국수하고 해물파전이 너무 맛있네요. 네. 끝내주네요. 맛있어요. 맛있어. 단출한 메뉴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 어렸을 적 어머니가 분주히 만들어주시던 음식을 기억하시나요? 귀한 건 자식 밥그릇에 먼저 올려주던 그 사랑의 맛이요. 영춘 씨 가족이 내어주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나 칼국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늘은 먹네. 오늘은 먹어 진짜. 맛있어요. 남았어요? 네. 밥상 휘어지게 차려주던 엄마처럼 영춘 씨 손도 꽤나 큽니다. 보리밥을 덤으로 주는 것은 물론 동동죽까지 공짜로 내어준다고 하는데요. 와, 참 인심 좋은 식당이죠? 어머, 너무 재미있는 문구인데요. 누가 쓰신 거예요? 네,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신데 이제 좀 위트 있게 저거 섞으셔가지고 저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해산물이 잔뜩 들어가 칼칼하고 시원한 맛의 칼국수. 재료를 아끼지 않는 덕에 꾸준히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바탕 손님들이 휩쓸고 간 오후 시간. 여기 앉으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며느리가 타온 커피로 드디어 가족이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는 우리 정성을 담아서 그래도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싶죠. 이렇게 앉는 건 처음. 세상을 살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숱하게 경험한 영춘 씨 부부.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다죠. 어려운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요? 그때마다 소중한 가족이 힘이 돼 주었습니다. 항상 저희 먼저 생각해 주시고 또 힘드신데도 제가 또 뭐 좀 요청하면 항상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제 건강하시고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되어준 집밥. 별거 아닌데도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리죠. 영춘 씨 부부도 지금은 먹을 수 없게 됐지만 여전히 그 맛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정겨운 음식으로 온기를 나눠주고 싶다네요. 가던 길도 멈춰 세우는 달콤한 향기. 그런데 그 장소가 베이커리가 아닌 아파트 단지인데요. 평범한 장소에서 나오는 평범한 빵이란 생각은 그물. 여기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요거는 3D 케이크 아니면 입체 케이크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어요. 짜고 깎고 주인공의 섬세한 손길이 몇 번 닿으면 먹기 미안할 정도의 작품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10년째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박혜림입니다. 박혜림 씨가 만드는 달콤한 세상, 그 특별한 세상에 잠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기도 건포시 혜림 씨의 보금자리이자 작업실이 있는 곳이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된 것도 이유가 있다는데요. 전공을 이제 미술을 했었는데 이제 아기 낳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경력 단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제과 이런 부분을 알게 됐고 아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업어가며 노력을 한 결과 이제는 3D 케이크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혜림 씨. 최근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최근 한 3년, 뭐 4년 요 정도부터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케이크 단면을 자르기 전까지 왜 이거 인형 아니요?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그녀의 실력. 이런 결과물을 내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답니다. 저희 아기 태어나고
100일 잔치를 할 때 제가 케이크를 좀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 제가 이렇게 2단 케이크 이런 걸 만들어서 집에서 조촐하게 그 100일 잔치를 했었거든요.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 마음가짐 하나로 시작해 일을 하다 보니 그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죠. 집에만 있을 때 그때 약간 진짜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 일이라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잘하는 일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아이들을 위해 꼼꼼히 신경을 쓴다는데요. 버터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이탈리아 머랭 이용해서 만든 크림이고, 보통 그 마카롱 안에 들어가는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크림을 잘 발라준 뒤 그 상태로 모양이 굳을 때까지 냉장고에서 잘 굳혀주는데요. 잠시 쉴 법도 하지만 주인공의 두 손이 다시 건조해집니다. 이거는 오늘 동물 케이크의 얼굴이 될 이 케이크 몰드입니다. 초콜릿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초콜릿 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밝혀지는 인형과도 같은 케이크의 비밀. 새로운 케이크를 제작할 때마다 새로운 몰드를 제작해야 되다 보니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아니라고 하네요. 요 몰드를 떼어내면 이런 형태로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완성된 케이크의 머리에 장식을 조금 더 해준 뒤 나무꽂이 이용해서 과정이 쉬워 보여도 7년 가까이 연구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방법이라죠. 머릿속으로는 그런 구상을 했었어요. 이제 생일이신 분을 캐리커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케이크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서 그때부터 조금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베이커리 일을 하기 전엔 조소를 전공했다는 혜림 씨. 완성된 모양의 옛 전공을 살려 디테일을 입혀주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와우! 귀여운 토끼 케이크 완성이요.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며 힘을 보태줬다는 가족들. 그녀가 강의를 할 때면 아이를 봐주기도 했다는데요. 왔어? 딸기? 뭐야? 와! 손녀가 엄마랑 오늘 딸기 케이크 만든다 그래가지고요. 딸기 사왔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녀가 하는 일을 함께 즐기기 시작했다죠. 저희 딸은 만드는 걸 좋아하고 저희 아들은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 아주 잘 맞아요. 올해 14살이 된 딸. 어깨너머 엄마가 하던 일을 보며 제빵사라고 하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는데요. 5살, 6살 때부터 그래서 옆에서 만드는 것도 했었고, 그래서 저도 너무 관심이 있어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짜는 것들은 그때 좀 가르쳐 줬었어요. 이런 딸의 모습을 볼 때면 이 일을 시작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완성됐어요. 같이 저를 도와서 이 일을 계속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긴 하거든요. 홀로 인생이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길이 되고 가족이라는 든든한 이정표가 생겼습니다. 책 향기가 물씬 나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이 그녀가 누구인지 말을 해준다는데요. 세월에 퇴색됐거나 소장할 가치가 있는 책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 바로 예술 재본입니다. 현재 상태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로, 그리고 더 수명이 이제 늘어난 책들이 주인을 찾아갈 때 이제 받아보시는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이제 좋아하시면 이제 저로서는 가장 그게 기쁜 일이죠. 낱장을 넘기며 보는 종이책, 그 오래된 것을 보존하는 가치를 일찍이 알아봤다는 그녀.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서 예술재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효은입니다. 책에 숨을 불어넣는 예술 재본가 조효은 씨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오래된 책이 새로 태어나는 것. 효은 씨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책을 재본하고 있는데요. 책을 다 뜯어서 분해를 해야 하기에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해체하다가 오히려 더 책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기존에 있는 구조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최대한 책이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술 재본이란 나에게 소중한 책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인데요. 만드는 사람마다 결과물도 다르답니다. 책 보시는 이 네 피스는 같은 책이지만 서로 다른 방식의, 서로 다른 구조의 재본, 다른 재료와 다른 디자인을 사용해서 만든 책들입니다. 같은 책을 의뢰인이 의뢰를 하시더라도 고르실 수 있는 범위나 어떤 편차가 굉장히 넓고 크기 때문에 저 예술재본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낡은 책을 재본하기 전 바르게 펴는 프레스는 기본. 예술 재본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분야라 효은 씨가 속상할 때도 많다죠. 이 일이 뭔지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런 작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종이책은 없어지고 다 전자책의 시대가 올 건데 그런 일을 뭐하러 하냐, 뭐하러 배우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때가 좀 제일 힘들었고요. 처음 효은 씨가 예술 재본을 알게 된 건 이 문화를 한국에 소개한 백순덕 선생님 덕분. 선생님의 제자로 한 우물만 판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작고하신 후에는 효은 씨가 이 공방을 맡아서 운영 중이랍니다. 한 권당 평균 작업 기간 2달.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 더 쉬운 길을 가면 어떨까 유혹도 있었는데요. 보는 이도 없는데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재본가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타협한 부분이 어떻게 결과로 나오는지.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모든 걸 잘 지키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앞서 예술 재본이 얼마나 체력을 필요로 하는지 모를 때도 있었지만요. 4개월 정도 해보고 나니 확신이 들었답니다. 이건 내 천직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친 뒤 효은 씨에게 주어진 마지막 작업. 불에 달군 쇠문양으로 장식을 찍어줄 거예요. 마지막 표지 장식이 끝나면 책이 완성이 됩니다. 아유, 살살 찍어주세요. 아, 뜨거워, 뜨거워. 드디어 2달이 넘는 시간을 함께한 책이 완성됐습니다. 매일 보다 보니 헤어지기도 쉽지 않다죠.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제 내 손을 떠나가는 거니까. 이제 1달, 2달 동안 계속 붙잡고 있었던 책인데 그 사이에 그만큼 저도 정이 든 거죠. 각자 다른 사연으로 책을 맡기러 오는 사람들. 책을 보면 그 사연이 떠오른다는 효은 씨는 어쩌면 또 다른 이야기를 새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 근데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요? 교육이 조금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서 유럽에 있는 그런 학교나 큰 공방들 못지않게 저희가 좀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잡아 나가는 게 이제 조금 먼 목표예요. 천천히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예술 재본과 효은 씨의 길이 느림의 미학 그 자체가 아닐까요? 효은 씨의 꿈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